부산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바다하고 친숙해서 그런지 특히나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철 해산물 무으면 신선한 바다향이 너무 향긋하고 맛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수산물 소비가 코로나19 이후로 줄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약속이나 뭐 회식 이런 게 줄면서 줄지 않았나 싶은데 수산업이 부산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아닙니까? 현재 수산업은 어떤 상황인지 전망은 어떨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남수 수산업관측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남수입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가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였다는데 일단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 소비가 특히 급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체 급식 등 공급 급식과 같은 대형 소비처들의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4월 2년 넘게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면서 외식 및 공공급식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산물 소비의 회복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횟집 패널 조사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에 횟집 소비량 지수가 51.2로 저희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만은 이후 회복세가 보이면서 9월에는 85.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적인 해제에 따른 수산물 소비 회복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산물 소비 올해는 어떨 걸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다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그간 한 2, 3년 정도의 우리 식문화 그리고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온전히 벗어나기는 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작년 초에 비해서는 수산물 소비가 다소 좀 증가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물가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소비 증가 폭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소비가 좀 많이 확대된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중성 어종에 비해서 좀 고가의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올해 해양수산 경기 키워드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3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산물 소비 측면에서는 다행히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네. 이러한 부분이 수산물 소비의 우려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년 이런 전망은 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다 수산물 소비 향방을 전방하기는 참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근해업 생산량이 지난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연근해업 생산량이 아마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근해업 생산량이 한 90만 톤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예. 이 양은 거의 가장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간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줄다 보니까 작년에는 특히 감소폭이 크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아시는 것처럼 12월에 폭설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고동의 영향이 급감하는 그런 사항들이 그 연근해업 생산량 감소의 주어이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근해업 생산량의 감소는 비용 부분과 의항이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감소했고 그럼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다행히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항도 조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도 최근 들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원자재 비용이나 공급 요금 인상 등 어획 노력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근해업 생산 증가 폭은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올해 연근해업 생산량은 저희는 작년에는 90만 톤으로 추정을 했고요. 올해는 그보다 한 1.5만 톤, 1만 톤에서 2만 톤 정도 많은 한 91만 5천 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원협 생산량은 42만 톤이었습니다. 예, 이 양은 전년보다 한 4% 정도 죄송합니다. 감소했고요. 예. 올해는 연근해업 생산량의 요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요인에 대해서 한 4% 정도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습니다만 둘 다 한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43만 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징어 여액이 좀 의욕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면에 어류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류 생산량들은 점점 다 증가할 것 같다고 이제 분석을 네네.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좀 꼭 필요한 게 특히 연근해업 분야 같은 경우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탄소 중립이 일반 시민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네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찍이 탄소 중립 2030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근해업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선 감척 사업,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전기 추진 어선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 전기 추진 어선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양육항 근처에 전기 충전 설비를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어항에 전기 충전 설비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소비자들이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수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는 생산 중심이었다면 예. 이제는 소비 관점의 전환이 좀 요구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수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서 수산식품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등어처럼 수산물은 원물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원물에서 수산식품으로의 이미지 전환, 이 부분이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의 전환이고요. 향후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서 블루푸드의 역할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애 주기별 수산물 맞춤 식단을 개발하는 등 영양학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가공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이렇게 인터뷰에 임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선 수산물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식품은 안전보다 안심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남수 센터장이었습니다.